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107일 만이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마지막 발언을 보면요. 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열어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은퇴한 건지 아닌지 이런 기준선이 명확하게 없어요. 국민들이 이번에 한 위원장 해고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또 뭐 사퇴를 퇴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는 거고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부터 앞으로도 당분간 정치를 한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린 부분이 의석수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구 득표수를 따져봤더니 민주당이 한 50.5%, 국민의힘이 45% 정도예요. 5.5%포인트면은 이게 대선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한 3%포인트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따져보면 한 위원장이 진짜 참패한 것인가, 득표수에서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당분간은 한 위원장의 자맹과 어떤 잠복의 시기를 거칠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에 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는 아니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이 대표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무죄 쪽으로 나면 한동훈 위원장 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요. 반대로 유죄 쪽으로 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 전 위원장은요. 오늘 새벽에는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보시는 문자를 보낸 건데요. 보면요.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하셨다. 제가 부족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자. 더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분입니다.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떠나버리면 고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문제점이 뭔지 이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이 등장이 정치 흥행의 요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 과정을 보면 문제점은 결국은 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2인 3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했던 거,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책임도 어떤 이 일정 부분이 면치 못할 겁니다. 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특히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지역 공천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닌데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사실은 국민의힘 당 조직이 제가 이게 알기로는 거의 사실은 이게 뭐랄까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참 집권 여당 치고는 이게 정말 당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조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처음 하는데 문제는 주변의 참모들, 즉 이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 다 정치 초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이 민심의 제대로 파악이나 어떤 사람의 인물에 대한 배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모습 보여줬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SNS도 안 하잖아요. 이 페이스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 소통의 방식을 계속 저런 식으로만 가져가면 되겠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느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아마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사실은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활동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국민들의 부름이 있을 때 그때 아마 등판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